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첫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16쪽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친구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우선 직육면체가 무엇인지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상자 공모전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번에 비타민C 제품을 새롭게 개발했대요. 비타민C 제품의 부피는 216 라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단위가 이렇게 보이고요. 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한대요.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써 있네요. 단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측정했을 때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심사 기준이에요.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하고요. 상자의 겉면에는 상품명, 주의사항, 그리고 제조회사 등을 디자인해야 한대요. 마지막으로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는 가능한 적게 써야 한대요. 자, 지금 남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똑같은 비타민을 담는 상자를 포장하는데 포장지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야 한대요. 그럼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자를 포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겠죠.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딱 맞게 포장을 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같은 부피를 담을 수 있는데 상자의 모양이 포장지가 적게 들어가는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 중에서 이 상자의 바깥에 있는 넓이가 가장 적은 걸 선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넓이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넓이의 단위를 배웠어요.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는 이 단위를 배웠고요. 1제곱센티미터는 가로가 1cm, 그리고 세로가 1cm인 단위 도형의 넓이였습니다. 단위 사각형의 넓이였어요. 기억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한번 돌아봐 볼까요? 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는데요. 선생님 직사각형처럼 잘 못 그렸는데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는 친구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넓이의 단위를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센티미터는 가로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7cm이고 세로가 하나, 둘, 셋 해서 4cm라면 이 도형의 넓이는 7 곱하기 4 해서 28제곱센티미터인데요. 그냥 7이 아니라 7cm와 4cm였죠.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cm 1개, 4cm 1개에서 센티미터가 2개로 이루어진 새로운 단위예요. 그게 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이 자그마한 하나의 단위가 1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나요, 친구들?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이 직사각형 안에 기본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채워서 세보는 거였어요. 세어볼 때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고 그래서 총 7개씩 몇
줄이 됩니까? 그렇죠. 1cm 줄, 2cm 줄, 3cm 줄, 4cm 줄 해서 7개씩 총 4줄에서 28개입니다. 라는 의미로 1제곱센티미터가 28개라는 거를 구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부피도 비슷한 원리로 구해질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는데요. 자, 가로에 1cm 단위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칸을 쪼개고, 이렇게 칸을 쪼개고, 세로에도 역시 몇 개의 1cm가 표시되는지 쪼갠 후에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셌었죠. 기억하고 있죠? 네, 이렇게 세서 우리가 넓이를 구했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하나 보고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준기네 모듬은 진로체험 활동 과제를 위해 준기 삼촌이 다니고 있는 과자 공장을 찾았어요. 우와, 여기가 준기 삼촌이 다니는 과자 공장 사무실이구나. 여기 과자 상자들이 있네? 과자 상자 중에 직육면체 모양이 가장 많네. 어떤 상자에 과자가 더 많이 들어갈까? 이번 신제품은 어떤 상자에 담으면 좋을까요? 포장지가 덜 드는 상자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삼촌, 저분들이 무슨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해 자연을 아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단다. 그래서 과자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생각해서 포장지가 덜 드는 과자 상자를 고르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거란다. 부피? 건널비? 그럼 우리도 같이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과자 공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배워봅시다. 준기네 모듬이 어디를 갔어요? 네, 과자 공장을 지금 갔어요. 과자 공장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 과자, 여러 가지 과자 중에서 어떤 과자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자 혹시 기억나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초코 과자랑 초코로 이루어진 과자와 치즈 과자를 저는 좋아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초코로 만들어진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초코 과자와 동그란 기둥 모양의 치즈 과자, 이 두 가지를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과자를 좋아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과자는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이상하게도 모두 다 상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자는 어떤가요? 저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율 문제, 비와 비율 단원에서 배웠던 오감자 같은 경우는 봉지 과자였죠. 혹시 이렇게 된 과자 혹시 아나요? 한 번에 알아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푸땡땡스. 요 녀석은 둥근 기둥 모양의 상자에 들어가 있죠.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 먹는 이렇게 생긴 과자 혹시 알아요? 네, 콘인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육각기둥 모양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육각기둥 모양 상자에 들어있었던 기억이 선생님은 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안 들어있고 봉지 과자로 나오죠. 근데 저 때는 육각기둥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림에서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담을 상자는 어떤 모양의 상자를 지금 선택을 했나요? 네, 바로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의 모양, 물건을 쌓을 때 상자의 모양, 택배 상자를 생각해보면 상자들이 다 어떤 모양이에요? 맞아요. 직육면체 모양이에요. 왜 직육면체 모양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쌓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삼각뿔 모양의 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뿔 모양의 상자가 쌓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층을 쌓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층부터는 쌓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뒤집어서 쌓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쏠리거나 자동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아서 멈추거나 설 때마다 쏠리기가 쉽죠. 자, 여기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새로 개발된 과자를 어떤 상자에 담아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요. 네, 포장지를 아끼기 위해서 같은 양의 과자를 넣는다면
어떤 포장지, 어떤 모양의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포장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종이의 양을 비교를 해서 가장 종이가 덜 드는 상자를 고르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이분들은 세 종류의 상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상자를 가지고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적은 양의 종이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구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이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과자 공모전에 비타민C 제품을 담을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3가지라고 했죠. 먼저 많은 양의 제품을 쌓아서 보관하거나 이동하기에 편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친구들 어떤 모양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정해졌습니다. 자, 2번째,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 미술 시간에 광고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광고 만들기를 하면서 이 과자 상자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가장 사람들의 눈을 끌고 그리고 먹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미술 시간에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포장지를 가능한 적게 써야 된대요. 이러려면 상자의 겉부분의 넓이를 모두 구할 수 있어야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상자 바깥 부분의 넓이를 모두 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2번째로 들어가는 과자 양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나요? 같아야 되나요? 그쵸? 들어가는 과자 양은 지금 이렇게 216 새로운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216이란 어떤 숫자와 우리가 처음 보는 새로운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대요.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뭐 해본대요, 친구들? 비교만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비교만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있어요. 수학 익힘 77쪽을 먼저 해결하고 반드시 채점을 한 후에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익숙해질 때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